자, 오늘 어마어마한 보도가 하나 나왔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 명예훼손했다라고 하는 사건 공판. 그거 뭐냐면은 다 기억들 하시죠, 이 사건은. 검찰이 고발 사주가 그 전이죠. 이제 같은 사건이야. 사실 고발 사주나 그거나. 검언유착 사건 때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근데 그게 들여다보고 난 후에 수사에 관련된 거라서 즉시 통보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가 오는데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을 명예훼손했다는 사건인데 어마어마한 게 터진 거예요. 들여다봤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사건 들여다본 게 손혜원 의원 사건이에요. 손혜원 의원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그 목포 그거요. 그 과정에 검찰이 노무현 재단에 그 정보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게 통보가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걸 딱 꺼낸 거죠.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검찰이 문의를 했을 때 검찰이 이렇게 답했단 말이에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 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장난이잖아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한 검언유착 논란이었기 때문에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 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 사실이 있었던 거야. 이거를 누가 눈치를 채냐고 이렇게 답을 하면은. 진짜. 사실 이렇게 말 그대로 이거 법기술이거든요. 법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거짓말이 안 되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허위 사실이고, 그러면 과연 한동훈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이 정말로 검찰이 발표한 것처럼 신라젠 관련해서 계좌 정보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는 말 듣고 검찰은 계좌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없군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대표적인 법기술이고, 사실 이거 보는 법률을 전문하는 사람은 그럼 다른 거니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론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이 무고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한동훈이 답이 나왔는데 인적 사항만 본 듯하다. 봤다도 아니고 본 듯하다예요, 지금. 지금 한 발 뺀 거잖아요. 내가 오늘 관련해 갖고 이 정보를 저한테 제일 먼저 준 사람 자고 일어났더니 주셨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한동훈은 급살 맞을 겁니다. 그 무속 관련한 용어예요, 급살이라는 게. 뭐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인적 사항만 본 듯하다. 근데 인적 사항만 보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까? 아니, 인적 사항만 계좌 정보 봐서 인적 사항 어떻게 보는데요? 계좌 정보도 인적 사항 어떻게 봐요? 그것도 유시민 의원 제 계좌도 아니고 이거 노무현 재단 계좌잖아요. 이거를 무슨 뭘 볼 건데? 인적 사항을 그 계좌를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적 사항만 본 듯하다. 인적 사항 확인하는데 계좌를 볼 이유가 없죠. 등기부 등본을 보면 되지. 재단 등기부 등본을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손혜원 의원님 관련 사건으로 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다는 것도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아니, 손혜원 의원님 사건 목포 부동산 관련 사건인데 유시민 이사장님이 관련된 노무현 재단 계좌를 왜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시작에 말도 안 되는 별명이고, 거짓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 맥락을 봤을 때는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발표를 검찰이 한 거예요, 국가기관이. 아니 근데 저는 이거 기사 헤드라인 보고 나서 읽고 나서 진짜 너무 충격받고 너무 분노했어요. 이게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님 그 인터뷰 나와가지고 사과까지 한 이후에 사과했을 때도 우린 분노했습니다. 이거 지금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한동훈이 또 이 발언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하면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지금 소송을 낸 거잖아요. 아니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라도 사과해서 다행이다 뭐 이딴 식으로 반응을 했었단 말이에요. 조롱을 지금 유시민 조롱하고 추미애 조롱하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한동훈을 보면요 정말로 사리가 느껴질 정도예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동훈은 어떤 위치했냐면 지금 고발 사주권도 핵심 인물이 한동훈을 의심되잖아요. 실제로 조국 장관 관련할 때 그 모든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놈 한동훈. 그리고 언론에 그 많은 가짜뉴스 뿌린 놈 한동훈. 그리고 이 사건이 좀 잦아드는 상황에 민주당이 선거에 지도록 검언 유착을 사실상 기획했던 놈 한동훈. 이라고 추정되는 거죠. 아, 가만있어. 그 얘기를 마지막에 내가 하면 끝나는 거야. 법적인 책임 없어. 오케이.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고발 사주를 기획한 놈 한동훈 이라고 추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그런 놈이 사안 사안마다 뻔뻔하게 기자들한테 자기하고 관련 있는 그 인맥의 기자들한테 문자를 뿌립니다. 사건 나면 이러이러하고 뭐 뻔뻔하기 그지없다. 뭐 얘가 결국에는 그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까지 했지만 바로 고소 들어가서 재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검찰에서 들여다봤다는 사실 확인서가 도착을 한 거야. 하늘이 도우신 거지. 다만 신라젠 사건이 아니라 손혜원 의원 사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까봤다는 게 그렇죠. 중요한 그거는 건데. 이유 없이 까봤다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시민 이사장님이 사과를 했을 때도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깠을 텐데 까봤을 텐데라는 그 정보가 있었던 거죠. 네, 의심만 했었지 물증이 없으니까 사과를 일단 한 거잖아요. 아니,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분노했었단 들은 말이에요. 정보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정보는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수사가 끝나고 나면 통보가 되는데 통보되는 시점에 안 왔었기 때문에 사과를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예를 들면은 손혜원 의원 사건 수사를 하는데 손혜원 의원 사건 관련한 필요에 의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들여다보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까주는 거죠. 수사상 필요한 거니까. 근데 신라젠 사건과 관련하여 그 해당 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없다. 누가 손혜원을 생각하냐고. 근데 걔네들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신라젠 관련해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까봤다. 이게 중요했던 이유가 연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계좌를 함부로 까봤다. 검찰이 이게 중요한 거고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내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나는 계속해서 나와 노무현 재단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다. 이게 중점이고 손혜원 의원님 사건에 도대체 노무현 재단을 왜 깝니까? 그거를 정말 진짜 까고 있죠, 정말.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숨기는 거죠. 교묘하게 정체적인 맥락에 맞지 않는 하지만 그 문장만 따놓고 봤을 땐 거짓말이 아닌 이거 조선일보가 잘하는 수법이죠. 그렇죠. 예. 요 그런 수법으로 장난질을 친 거고 저는 이거 정말 열받는 게 이 기사가 났을 당시에 그 있어요. 진심병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유시민의 거짓말 더 이상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언론에서 막 때렸었어요. 나는 정필승을 욕한 적이 없다. 앞에 방송 중에. 저 방송 중에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 방송 밖에서는 많이 한다는 건데 나는 정필승을 욕한 적이 없다. 방송 중에. 이런 스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신라젠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니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어느 때나 그 누가 됐든 다 까봤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얘네들은 원하는 만큼 다 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박근혜 때 그 이 방송 하면서 그 예금 내역 조회를 총 7번 당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통보가 와요, 나중에. 아니, 무섭진 않은데 부끄럽네요. 어찌나 자꾸 귀엽든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이상한 정권이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진짜 대통령은 바뀌었지 검찰 기득권은 그 상태인데 그게 윤석열이 그걸 이용해 먹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그 백정
윤석열도 백정, 한동훈도 백정. 그 백정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유린했는지가 저는 천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천벌이 일종의 급살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제보자 X 이분의 피신 조서 속에 고발 사주의 정황이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관련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윤석열한테 그렇게 적대적인가요? 같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야. 사실상 수사랑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발 사주 그 내용이 다른 사람 고발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 당시 이미 고발 사주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이었던 게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저기 뭐지 그 제보자 X라는 분한테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윤석열에 대해서 그래 반감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가 고발 내용은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이며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 수사기관 입장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다른 피의자들과의 관계를 묻고 이 뭐라 해야 되지? 그 의도, 내심의 의도를 묻는다는 거는 결국 공모 관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우발적으로 한두 사람이 내용을 흘렸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검찰 개혁을 지지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들로서 공모하에 언론 등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도가 조금 읽히는 거죠. 검찰의 수사 자체에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검언 유착을 정언 유착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MBC하고 민주당이 짜고 윤석열을 어렵게 하려고 했다. 그 프레임을 바꾸려고 했던 거고.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 의도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냥 의도가 그냥 읽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아니 제보자 X한테 그냥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한동훈 이때 당시에 당신 이거 사실이야? 사실 아니지. 그러면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네? 요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검찰과의 관계, 윤석열에 대한 이런 거는 정말 그 명예훼손의 고의를 갖고 있는데 단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아니라 공모를 하고 검찰을 음해하려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싶었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고소공포증. 네. 자, 아무튼 우리가 검찰을 이렇게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지나온 수십 년 동안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단면을 우리가 속사를 다 봐버린 거야. 이놈들의 속사를. 그래서 진짜로 그 알량한 대한민국 검사라는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반대로 윤석열 같은 사위가 없으면 최은순 씨한테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가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둔갑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그 과정에서 대검이 윤석열 장모의 그 대응 문건에 보면은 윤석열 장모를 대부분 다 피해자로 둔갑시켜놔요. 이게 소위 말하는 법기술자, 그렇죠. 법비, 네. 그리고 자신들이 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가는 기술, 법꾸라지. 이 구조 속에 놓여 있던 겁니다.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검사라고 하는 그 알량한 권력 하나가 선출 권력도 아닌데 사법시험만 보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법을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농단했던 거예요. 검찰권의 사유와 같은 게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겁니다. 이거 바꿔내야 되는 거죠. 윤석열이 대선 후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당해서 한 맺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곱하기 한 100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법꾸라지 법기술자 이야기 하잖아요. 법꾸라지 법기술자 그 기술 똑같이 당신이 한번 검찰에 가서 써보세요. 죽어요. 작살납니다. 자기네들끼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니까 나는 모릅니다라고 해도 몰랐나 보다 하고 넘어가 주는 거고 자기네들끼리니까 이런 법기술 걸어도 너 걸려 넘어져 주는 거예요. 정말로 일반인들이 똑같은 법기술 쓴다? 정말 구속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우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해먹는 구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권을 어떻게 써먹겠냐고 예상이 되지 않아요? 자기 따랐던 놈들 이미 검찰 나간 놈들은 각 기관장 하나씩 주고 검사 출신 무슨 공사 사장이었단 거. 그리고 현재 누구 말처럼 뭐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한동훈이 중앙지검장으로 와요 이제. 아우. 새날 방송 못해. 아이고. 한동훈도 우리 방송 보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사과드립니다. 여기는 중앙지검 관할이 아닙니다. 근데 난 왜 갔다 온 거예요? 일단은 여기 남부지검인가? 예. 아. 일단은 그래요.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우리가 쥐새끼 때문에 사위 환원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사위 환원을 떠보게 생겼으니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우리 보지 맙시다 진짜.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난리 났다 진짜. 그런 일 없어야겠지. 네. 아우. 한동훈 윤석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예상은 강남 출마합니다. 이제 나와서. 아, 짜증나, 진짜. 아우, 태영호나 한동훈이나. 왜 저렇게 버티고 있겠냐고. 저자가 왜 저렇게 검찰이 버티고 있겠냐고. 정권 교체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흔히 하는 말로가 아니라 겉으로는 나라 망한 거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속에서는 그렇게 골마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또 5년 후 한동훈 그때 잡혀 들어간다. 정권 교체당하고 나면. 그리고 한동훈 너는 좀 아가리 좀 닥쳐라 이 새끼야. 핸드폰 까. 그러니까요. SNS 하나 없는데 어디서 입장은 잘도 나와요. 문자로 보낸다니까. 한 50명 그 관련된 지들 그 윤석열 따까리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죠. 앉아가지고. 이런 놈한테 월급이 나가요. 국민 세금으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법연수원에 있던가 법무연수원에 있던가. 사법연수. 사법연수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 새날 유튜브나 갖고 싶어. 보고 있으면 1번. 저 개새끼가 내가 성렬이 형이 대통령만 돼봐. 니들 뒤졌어 이렇게. 아니 명예훼손을 걸잖아. 유시민도 거는데. 왜 못 걸어? 정필씨 너도 뒤졌다 이제. 저는 아무 말도 안 해놨습니다. 저것은 푸나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저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겁한 놈. 나 혼자 죽겠어. 제가 고소공포증이 심해요. 새날은 도박해서 딴 게 아니야. 나름 5.18의 후예잖아. 네. 난 초등학교 때부터 적과 맞서 싸웠던 사람이야. 왜 이래?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채팅창에 한동훈이 많네요. 다 정지시켜라. 그중에 한 놈은 걸릴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